안녕하세요. 팔자를 보상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0일 오늘 통변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구하지 않고 고복을 구하지 말고 늘 건축도면처럼 참조하면서 친구처럼 벗처럼 함께 사는 사주를 꿈꿉니다. 저와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형태로 이런 생각으로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주가 본인 자체고 본인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고 본인이 사는 세상이에요. 세상. 예. 그래서 이걸 건축도면처럼 보면서 이걸 보면서 친구처럼 벗처럼 함께 사는 게 좋다. 뭐 행복하다.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해 바랄 게 없으니까. 예. 이게 옛날에 이게 제가 이렇게 한번 2년 전이죠. 이게 댓글이 상담한 내용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게 1점 받은 건데 이건 우리 빵점이죠.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 여자를 원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결혼한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 절제를 할 줄 알아야지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네요. 제가 설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열이 받아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남자는 재물의 기운과 이성의 기운을 같이 쓴다. 그래서 남편분 사주에 재물의 기운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성이 좀 따르는 모양이다. 남의 여자를 좀 쳐다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원하는 건 이거는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분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도 이제 한 번씩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무속인들, 무당 이런 분들 어떻게 상담하는가를 이렇게 보거든요. 많이 동영상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호통치고 뭐 욕하고 뭐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X야 하고 아주 이렇게 도덕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역학은 자연학이에요. 우리가 도덕을 논하고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무속인 분들은 신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신은 당연히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 역학은 그런 도덕이라든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러하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 사중에 재성의 기운이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곳곳에 있었고, 근데 그것보다도 문제는 여자분 사주에 비겁이 많았어요. 비겁이, 이 아내분 사주에 비겁이 많다는 거는 좋은 거는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편도 나눠 가져야 할 수도 있다. 예. 뭐 그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비근급제는 재물만 분탈하는 게 아니고 관도 분탈하거든요. 예.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비겁이 많으면 회사에서 진급할 때도 막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내 남편도 다른 여자들이 빼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지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또 그런 쪽에 무속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본인이 그런 뭐 도덕이나 이런 데 좀 하시면 되고, 종교라든지. 근데 역학은 순수하게 자연과학이다. 자연과학. 봄이 왔다, 여름이 왔다, 가을이 왔다. 가을이 오니까 봄이 위축된다. 이걸 그냥 쭉 읽어주는 학문이에요. 예.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넓혀서 좀 유도리 있게 이렇게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 부부간의 이런 참 상담은 제일 어려워요. 제가 상담할 때. 자, 전 남편과의 재회를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2년 전에 이혼하고 이리 하는데 2년 전이면 경자년이죠. 경자년. 재결합이 가능하겠느냐. 일단 경자년의 사건 사고는 접어두고, 그죠? 이분이 무슨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월일시를 보면 연이 조상, 월이 부모, 형제, 태어난 날이 배우자궁, 태어난 시가 자녀궁이에요. 그러면 자녀와 배우자가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호랑이가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보면 되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가 인호술 삼합으로 무리짓고 인해합을 하니까 호랑이가 안정이 돼요. 동거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근데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자진하고 인호술은 반대 그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거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건 재결합이다. 너무 힘들지만 미련이 많이 남아서 재결합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남자분은 그냥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런 이야기 말고 그냥 소소한 생활 이야기 정도만 하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동거의 힘이 약하니까, 호랑이를 데리고 와서. 그죠? 우리가 태어난 년은 거의 바탕, 토대 이런 거예요. 상대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간에는 이 호랑이, 태어난 년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거는 본인은 큰 문제가 없다. 어차피 호랑이를 보듬고 사는 거는 남편분 사주가 호랑이띠기 때문에 본인은 큰 문제가 없으나 남편분 사주가 호랑이띠 배우자와 동거하는 게 쉽지 않다.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띠하고 가는 길이 틀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군인부부, 주말부부처럼 비슷하게 간간히 떨어져 사는 게 좋다. 이 두 분이 사는 것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떨어져 산다든지 좀 대면대면하게 산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동거를 해야 된다든지 오랫동안 한 집에 같이 산다든지 각방을 안 쓰고 같이 잔다든지 하면은 이런 문제가 남편분한테는 일어나는 거죠. 불편하죠. 호랑이가 올 수 없는데 와 있으니까. 자기가 불편하든 배우자가 불편하든. 그래서 남편분 사주에 호랑이띠 배우자가 유일하니, 갑인이 유일하잖아요. 그죠? 남편분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듯하다. 재결합도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좋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죠. 남편분한테는 갑인이 유일하잖아요. 설명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을 들어가면은 경자년에 정관이 와가지고 아내분이 얼경합을 했고, 그 자는 관의 식상이잖아요. 그런 일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남편분 입장에서는 비견이 와가지고 편제를 갑경충으로 날려버렸죠. 자가 와가지고 경자년에 자가 와가지고 이 갑인 이 자체를 아래 위로 다 그냥 그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인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호랑이띠 마누라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냥 사건 사고도 추정을 하면은 대충 그렇게는 추정이 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그 해에 그런 사건 사고와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부러 우리가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제일 안전빵인 거는 그냥 이렇게 아내분은 어차피 이혼을 했으니까 그냥 개띠 남자 만나가지고, 개띠 또는 호랑이 말 개니까 위로 보면은 이제 말띠도 있죠. 말띠, 호랑이 말 개띠. 호랑이는 이제 비겁이라서 이 비겁이 지금 현재 47세까지는 사오미로 왔잖아요. 그죠? 을의 오행대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겁이 나의 오행대세를 좀 채워주니까 호랑이띠가 나름 좀 나쁘진 않았는데, 48세 대원부터는 인묘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오행대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호랑이띠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딱 나와 있는 모습대로 하면은 개띠도 나쁘지 않고, 그죠? 개띠면은 4살 연상이죠. 호랑이띠 입장에서는 개띠, 그 다음에 돼지띠, 안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 돼지띠 같으면은 호랑이띠 입장에서는 3살, 그죠? 3살, 4살 위에
그런 인연이 있으면은 아직 젊으시니까 뭐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재혼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원숭이지 용띠가 되겠죠. 특히 용띠 같은 경우에는 이 얼이 숨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숨은 이성이 이 50세까지 이게 인대운이잖아요. 인대운이니까 안에 숨어 있는 토끼가 튀어나오기는 좀 이렇게 힘들었는데 51세부터 묘대운에는 토끼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묘진에는, 그죠? 그래서 이분도 뭐 용띠라든지 뭐 용띠 같으면은 2살 아래가 되겠네요, 그죠? 2살 아래 이런 형태대로 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건 사주에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꼭 여자분이 이제 이 호랑이띠 전 남편과 재결합을 원한다 하면은 일단은 좀 남자분 입장에서 호랑이띠가 동거하는 게 힘드니까 이제 군인부부 주말부부 비슷하게 간간히 보는 형태대로 재결합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답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이 사주를 본다는 게 그냥 건축도면 설계도 본인이 보는 영화 본인이 보는 연극이 그냥 이렇게 비슷하다 라고 우리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지 당신이 똑바로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바람 피면 안 돼 이런 거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다 이게 뭐 사람이 자기 의지로 에고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그 에고 이전에 큰 흐름 뭐 참나라고도 하죠. 이런 큰 흐름 큰 인연 그게 의해서 확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밀려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인터넷에 나오는 우리 그 무속인들처럼 착하게 살아라 무슨 XX야 뭐 이런 식으로 통변하지 말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팔자를 보삼하였습니다.